안녕하세요. 포워딩에 취직했는데 일이 너무 복잡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분명히 배웠는데 막상 일을 하려니까 순서가 뒤죽박죽이죠. 저는 처음에 일이 아주 많은 포워딩에 들어갔거든요. 다들 너무 바쁘니까 물어볼 시간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조각조각 배우는 것들을 모아서 보면 전체의 큰 흐름이 보일 거예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항공 수출 프로세스 오늘 영상 보고 나면 아마 머릿속으로 정리가 많이 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회사마다 조금 다른데 항공사만 직접 이용하는 데 있고요. 콘솔사만 이용하는 데 있고요. 둘 다 섞어서 이용하는 포워딩이 있습니다. 부킹을 받죠. 그럼 항공사에 부킹을 하고요. 목적지에서는 도착 통보를 합니다. 저는 오늘 부킹부터 선적하는 시점까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부킹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항공사랑 직접 하는 거, 다른 하나는 콘솔사랑 진행하는 거예요. 규모가 있는 포워딩이면 항공사랑 직접 할 거고요. 소규모라면 대부분 콘솔사로 넘깁니다. 항공사 다이렉트 부킹은요, 부킹이 들어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공사 부킹 먼저 하고요. 배차, 수출 통관, 화물 반입, 프리얼랏 발송까지 합니다. 항공사 부킹을 하고 나면 스케줄이 잡힌 거니까 ETD, ETA, 마감일시 다 나오죠. 서류랑 카고 마감 시간은 항공은 보통 출발 시간 기준 한 7시간 전쯤으로 보면 돼요. 그런데 ETD가 내일 아침부터 오후 2시 정도까지다. 그러면 오늘 6시까지는 마감을 해놔야 합니다. 참고로 해상은 서류 마감이 카고 마감보다 며칠 빠르더라고요. 부킹 후부터 마감 일시, 이 구간에서 해야 할 것은 배차해야죠. 배차되면 입고까지 이어지고요. 수출 통관도 하고 내가 작성한 비리 이상이 없는지 수출자랑 체크도 해놓습니다. 순서 상관없어요. 마감 시간 전까지 해놓으면 됩니다. 화물이 입고가 되면요, 이것들을 처리합니다. 비일 마감이 뭐냐면 입고가 되면 공항에서 실측 무게, 사이즈 알려주잖아요. 그걸 우리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그럼 공항에서 마스터 하우스비를 원본으로 출력해서 항공사 카운터로 직접 들고 가서 접수를 합니다. 근데 아야타 레이트 오기제나 유가 오기제 등 마스터비를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항공사에서 빠꾸를 합니다. 참고로 하우스빌은 봉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항공사에서는 마스터빌만 봅니다. 근데 리젝이 되면 사무실로 가서 다시 출력하고 그걸 다시 갖고 가야 해요. 항공사 사무실하고 여러분 인천공항 사무실하고는 거리가 좀 돼요. 그러니까 빌이 틀리면 욕먹겠죠. EDI 전송은 세관에 이런 물건이 수출된다고 전산으로 신고하는 건데 여러분 시스템에서 전송하면 됩니다. 공항 직원이 빌 접수를 갔는데 EDI 전송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또 항공사 직원이 리젝합니다. 그럼 바로 EDI 전송을 해야겠죠. 그나마 이건 전송이니까 그동안 공항 직원은 카운터 앞에서 대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도 만들면 안 되겠죠. 반드시 목적지 공항 도착하기 전에 우리 파트너한테 프리얼랏을 보내야 해요. 물건이 도착했는데 우리 파트너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 신규 업체라면 수입국에서 수입 통관이나 특이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스케줄이 잡히면 프리어드바이스를 먼저 보내놨습니다. 수출자, 수입자, 물량, 인코텀즈, 스케줄 정보를 보내놓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 주의할 사항이 있으면 미리 체크를 해줍니다. 이제 콘솔사로 부킹하는 거 볼게요. 콘솔사는 실제 화주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포워더는 실제 화주를 상대하고 콘솔사는 포워딩을 상대하는 거예요. 부킹 받고요. 항공사 다이렉트로 진행할 때랑 조금 달라요. 콘솔사로 부킹하고 배차, 통관, 항공사 창고 아니고 콘솔사 창고로 입고시킵니다. 콘솔사 창고에 물건들을 집화시키고 셔틀로 항공사 창고로 이동시킵니다. 빌도 콘솔사에서 마감하고 항공사 카운터로 접수시킵니다. 콘솔사로 진행하면 우리는 일이 다소 간단해집니다.
콘솔사를 이용하는 경우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항공사랑 다이렉트로 거래를 못할 때, 예로 대한항공이 한 달에 1톤만 싣는 거래처랑 계약을 해주진 않겠죠. 두 번째, 운임. 기본적으로 콘솔사는 여러 포워딩들의 짐을 모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포워딩보다 항공운임을 저렴하게 받아요. 만약 우리가 대한항공으로 LA로 100km를 보내는데 직접 부킹하면 키로당 3,000원, 콘솔사로 부킹하면 키로당 2,000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면 가격 때문에 콘솔사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 파트너입니다. 이 그림 기억나시죠? 도착지에 우리 파트너가 없으면 이 역할을 해줄 데가 없어요. 그럴 때 콘솔사를 이용합니다. 그럼 도착지에서 콘솔사의 파트너가 그 역할을 해줄 거니까요. 이런 순서로 부킹을 하죠. 이때 도착지에서 우리의 파트너는 없어요. 빠지게 됩니다. 콘솔사 파트너가 직접 수입자한테 연락을 해요. 프리얼럿은 콘솔사가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으니까 우리는 안 보내도 돼요. 콘솔사를 이용하는데 굳이 도착지에 우리 파트너를 이용하는 건도 있습니다. 우리 파트너를 꼭 끼고 진행하는 이런 구조를 코로드 건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보통 미주를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일을 너무 어렵게 배워서 제 밑으로 들어오는 동생들을 잘 가르쳐주고 싶었거든요. 어렵게 배웠다는 게 일이 너무 많은 회사여서 맨날 야근하는 회사, 질문할 시간도 없는 그런 회사. 그래서 이걸 좀 체계화해서 가르쳐주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다 못 담은 내용이 있어요. 콘솔사 부분에서 좀 더 다뤄야 할 게 있는데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